안녕하세요 여러분. 아재 붙임머리 붙임머리 아재 테리쌤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 몇 가지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할 건데, 일단 그 첫 번째는 붙임머리 종류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붙임머리 종류 너무 많습니다. 뭐 방법론도 많고 붙이는 패턴들도 많고, 뭐 어찌됐든 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 중에 붙임머리에는 어떤 방식이 있나요? 라는 걸 많이 물어보시는데, 국내에 지금 현재 뭐 알려져 있거나 뭐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뭐 이제 몇몇이 쓰고 있는 그런 기술적인 부분들도 많이 있으신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는 단순하게 딱 끊어서 실리콘 계열 방식이 있고요. 그다음에 링 계열 방식이 있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뭐 스티커 방식이 있고, 그리고 뭐 스킬 매듭 방식이 있고, 그리고 수제 닦기라고 해서 닦는 방식이 있고, 그다음에 뭐 기구적인 걸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뭐 그 외에도 등등등등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는데, 그냥 국내에 많이 알려진 것들 기준으로만 해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는 실리콘 방식의 붙임머리인데, 실리콘 방식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고 실리콘 계열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보통 실리콘 그러면 대부분들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실리콘이라는 제품이 있고, 단백질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뭐 케라틴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국내에는 많이 안 알려진 제품인데 천연 고무로 만들어진 라텍스라는 게 있습니다. 뭐 라텍스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게 붙임머리에도 약간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은 실리콘보다는 좀 더 접착력이 강하고 열에 좀 더 내구성이 강한 게 단백질, 그리고 단백질보다 좀 더 강력하게 만들어진 게 케라틴이라는 제품인데, 이 케라틴은 그나마 유지력이 좀 길고, 단백질이나 실리콘은 뭐 알고 계신 것처럼 일단 뭐 열에 굉장히 약하죠. 그리고 대부분 유지력 자체도 굉장히 짧은 게 실리콘이나 단백질 붙임머리인데, 실리콘 계열의 방식들은 아무래도 열에 굉장히 좀 예민한 부분도 있고 약간 취약하다는 그런 점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고객님들이 예를 들면 선생님 저는 붙임머리 하고 좀 오래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그러시죠. 그래요? 나도 오래 갔으면 좋겠어. 잠깐만, 오래 가게 해줄게.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실리콘 붙임머리 방식 계열들은 팁을 만들 때 붙일 수 있는 구격이 굉장히 작아요. 근데 이게 유지력이 오래 갔으면 좋겠고, 그리고 안 떨어졌으면 좋겠고, 왜? 디자이너들 입장에서도 머리를 붙이다 보니까 자꾸 빨리 떨어져. 그러니까 AS가 들어오거든요. AS가 들어오니까 불편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 실리콘 팁을 점점 두껍게 붙여요. 자, 실리콘 두께가 점점 두꺼워지면 어떻게 해요? 아무리 잘 붙여도 배겨요, 머리에. 그리고 그게 나중에는 결국은 뭐라고 그래요? 자꾸 이제 고객님 탓으로 그런 돌리는 뭐 그런 비슷한 언급들의 얘기들을 많이 하셨는데, 자, 실리콘 방식이라든가 뭐 단백질이 됐든 케라틴이 됐든 라텍스라는 거는요, 그 만들 수 있는 팁 부분이 크기가 제한이 돼 있어요. 또 그러면은 뭐 이 방송을 드신 분들은 그러겠죠. 뭐 실리콘 붙임머리 크기가 뭐 그게 정답이 어디 있어요? 할 말 없으면 꼭 붙임머리는 뭐 정답이 없대. 미용은 정답이 없잖아요. 정답이 없는 것도 있지만 정답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점점 두껍게 붙이니까 배김이 나오고, 배김이 나오다 보니까 각도가 틀어지고, 그러니까 고객님 두피는 당연히 붙일 때부터 아픈 거예요. 근데 그거를 왜 자꾸 안 아프다고 거짓말을 하고, 광고에는 그런 식으로 광고들을 내고, 그 잘못된 거를 왜 자꾸 맞다고 포장들을 하시는 거예요? 본인이 잘못했으면 인정을 할 줄도 아셔야죠. 자, 그리고 뭐 실리콘, 단백질, 케라틴 뭐 이런 건 어찌됐든 간에 유지력이 아무래도 다른 붙임머리 비해서 짧다 보니까 고객님들 선호도 작고 불편하다는 인식이 국내에는 굉장히 많이 자리매김이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케라틴 다음에 나온 라텍스라는 제품은 천연 고무인데, 뭐 열을 이용해서 붙이는 건 내내 비슷한 방식이긴 해요. 하지만 얘네들은 열에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는 유지력 자체가 고객님들이 원하는 만큼의 유지력은 가집니다. 단지 뭐 리터치가 안 되다 보니까 많이 선호도를 안 하시는 것도 있긴 한데, 이런 식으로 이제 실리콘 계열 방식의 붙임머리 방식이 있고, 링 붙임머리라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 고객님 모발을 소량을 떠서 그 안에 링을 넣고, 그리고 이제 실리콘이나 단백질로 만든 그런 플랫 팁을 가지고서 링 안에 넣어서 벤치 같은 걸로 꾹 눌러서 이 링이 둥그렇게 되어 있는 거를 압축을 시켜서 이렇게 찌그러뜨립니다. 그렇게 해서 약간 고정을 해주는 게 붙임머리인데, 링 붙임머리인데, 자, 링 붙임머리도 처음엔 이런 낙디 링으로 작업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조금 더 좋아지게 만들어진 게 뭐냐면, 링에다가 실 같은 걸 걸어서 여기다가 붙임머리 팁을 매답니다.
그거를 이제 보통 이제 명칭이 이제 매직링이라고 만들어졌었는데, 그리고 그 이후에 이 한 개짜리 매직링을 쓰다 보니까 시간이 그래도 오래 걸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실을 연결해서 지금 현재 스킬 붙임머리나 닦임 붙임머리 하고 있는 그런 제품처럼 두 가닥으로 만들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점점 피스 양이 무거워지다 보니까 문제는 어떻게 돼요? 개수는 적게 들어가는 방법, 개수는 적게 들어가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은 뭐 시술 시간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고객님 두피 자체가 버텨줄 수 있을지가 좀 의문점이었어요. 일단 이 링이라는 것도, 낱개로 손으로 들었을 땐 굉장히 가볍지만 두피에서 느끼는 무게감은 적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링이라는 거는 뭐 은링이라든가 뭐 등등등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링 자체를 은으로 만들게 되면 그거 비용을 어떻게 충당을 하고 뭐 아까워서 떨어지면은 그거 뭐 그렇게 유지가 될 수 있는지 뭐 궁금한 것도 있고. 일단 그래서 링 같은 경우는 주석이나 뭐 아연 성분 등 같은 걸로 만들다 보니까 약간 금속 물질로 만들게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링왕은 뭐 예를 들면 두피하고 조금 트러블적인 요소들이 많이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예를 들면 유분 자체가 많은 지성기를 가지고 있는 고객님들 같은 경우는 머리가 좀 슬립이 나가지고 빨리 떨어진다는 단점도 있고, 그래서 이제 보완돼서 나온 제품이 뭐냐면 뭐 러버링이라고도 하고 튜브링이라고도 하는데, 이 방식도 굉장히 오래됐어요. 뭐 한 20년, 30년 거진 된 것 같은데, 이 튜브링 같은 경우는 뭐냐면 기존 고객님 모발에다가 실리콘이나 단백질 같은 플랫팁을 집어넣은 상태에서 그 위에 그 천연 고무 같은 걸로 만든 링을 씌웁니다. 그리고 이 링에다가 열을 주게 되면 이 링이 수축이 되면서 꽉 머리를 조여주게 돼요. 그렇게 해서 붙이는 방식이 이제 튜브링 방식인데, 이것도 어쨌든 뭐 링 방식 중에 하나긴 한데, 얘는 어떤 뭐 링 붙임머리라든가 그런 거에 비해서 뭐 배김 현상은 뭐 물론이고, 그 다음에 유지력도 뭐 최소 3개월 이상 유지가 된다는 것들이 있고, 그리고 시술 시간도 생각했던 것보다 좀 빨리 작업이 진행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링 같은 경우도 보통 한두 가지 방식이 아니고 방식들 패턴이 여러 가지로 나눠지시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그리고 뭐 스티커 붙임머리라고 해서 얼마 전에 제 유튜브 밑에 댓글 중에 뭐 실 붙임머리라고 이제 하신 분도 있는데, 제가 그래서 그 실 붙임머리가 정확하게 뭔지를 잘 몰라서 그렇게 올린 분들도 이제 뭐 여쭤보신 분들도 몇 분 있었는데, 실 붙임머리라는 거는 국내에서는 뭐 스키니나 스티커 붙임머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본에서는 이 방식을 보통 뭐 실 붙임머리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사용하는 명칭이 국내에 들어오면서 실 붙임머리라는 명칭이 나온 것도 있고, 그리고 뭐 또 다른 방식을 가지고서 이름만 실이라고 붙여가지고 실 붙임머리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냥 일본에서 스티커 방식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해요. 근데 여기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일본하고 국내는 문화가 다릅니다. 그리고 붙임머리 문화도 달라요. 일본 분들은 국내 붙임머리처럼 그렇게 유지력을 오랫동안 하고 있지 않아요. 뭐 붙임머리를 하고 6개월을 가기 바라고 1년을 가기 바라고 그런 분들은 안 계시기 때문에, 어떤 일본과 한국의 문화적인 차이가 다르다 보니까 뭐 붙이는 방식, 뭐 일본식 매듭법이나 일본식 닦기로 붙이면 너무 두꺼워요, 커요, 머리가 뭐 두상 커짐이 있어요.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요. 뭐 일본하고 저희 나라는 방식론이 틀린 것도 있긴 하겠지만, 약간 스타일적으로 많이 가는 게 일본 친구들이다 보니까 저희 나라 하는 방식으로 일본 방식을 쓰게 되면 당연히 컴프레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사전에 그 작업하시는 선생님들하고 충분한 뭐 상담을 뭐 하시고, 일단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가지고 약간 조율을 하시고 작업을 하시는 게 좀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내에서 많이 하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스킬 붙임머리인데, 이 스킬 붙임머리라는 게 이거는 제가 조금 나중에 따로 좀 언급을 드리긴 할 건데, 일단 요즘에 많이 사용하는 제품이 가운데 실이 달려 있고 양쪽에 이제 우레탄 같은 팁으로 해가지고 피스가 붙어 있는데, 이거를 저희가 투스킬 닦기 제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걸로 스킬을 붙일 수도 있고 닦기를 붙일 수도 있기는 한데, 이게 제품 이름이 언제부턴가 그냥 붙임머리 이름이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킬 닦기라는 방식은 정확하게 나중에 제가 한번 또 실적 뭐 마네킹에다 보여드릴 수도 있긴 하겠지만, 스킬 붙임머리라는 게 있고 스킬 닦기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요즘에 얘기하는 수제 닦기라는 이 세 가지 패턴을 가지고 하는데, 이것도 뭐 또 정답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겠죠. 그렇지만 레게 붙임머리를 오래 하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일본 방식으로 매듭을 잡는 방법이 있고 어떤 아메리칸, 미국 쪽이라든가 약간 유럽 쪽에서 하고 있는 그런 방식의 뭐 레게머리 패턴 매듭도 있기는 한데 뭐 매듭을 그냥 직접 본인들이 만들어가지고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게 틀렸다는 말은 아닌데 보통 스킬 붙임머리라는 거는 일명 스킬 매듭이라고 해서 코바늘을 가지고 코바늘에 매듭을 걸어서 고객님 모발과 이 가물을 가지고 코바늘로 매듭을 걸어서 밴딩으로 해서 마무리하는 걸 스킬 매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스킬 따키라고 하는 거는 코바늘을 이용하는 게 아니고 사람 손으로 매듭 형태를 바꿔요. 근데 기존의 따키 붙임머리와는 약간 매듭법이 다르게 매듭이 잡힙니다. 그렇게 해서 매듭을 하나로 잡은 상태에서 예를 들면 이제 머리를 따주는 걸 스킬 따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닦는 방식 같은 경우는 하나의 섹션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의 섹션에서 반을 나누고 배팅을 한 상태에서 그리고 가모와 이제 인모를 가지고 이제 연결을 해가지고 따주는 방식인데 어떤 섹션이라든가 예를 들면 매듭을 잡는 방식 형태에서 스킬 따키와 수제 따키라고 하는 방식들은 약간 좀 패턴이 또 나눠집니다. 그래서 요것도 나중에 제가 따로 한번 언급을 해드릴 건데, 그래서 보통 국내 같은 경우는 이제 스킬 따키라고 해서 그게 따키로 착각을 하고 오시는 분들이 좀 많았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언급드린 이유는 뭐냐면, 보통 고객님들이 상담 전화를 하셔서 뭐 주로 찾으시는 방식이 있나요? 어떤 방식으로 작업을 진행하실 건가요? 로 물어보면, 뭐 그냥 이런저런 얘기하세요. 그리고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뭐 따키라고 여쭤보는 분도 많고, 근데 따키 붙임머리 같은 경우도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두 가닥이 있고, 세 가닥이 있고, 네 가닥 따키가 있고, 그다음에 스킬 따키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크로스 따키라는 게 있고, 무브 따키라는 게 있고, 물론 이거는 뭐 전국에 계신 모든 분들이 다 아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특허를 내서 그렇게 현재 뭐 쓰고 있는 닦기 방식들도 있고, 그리고 스킬 같은 경우도 역스킬이라는 방법이 있고, 일반 스킬이 있고, 뭐 넥타이법, 뭐 여러 가지 등등이 있는데, 그냥 결론 통합을 얘기하면 스킬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닦는 방식이 있다라고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래서 보통 그 상담을 하다 보면 고객님들이, 저 전에 딱히 해봤는데 너무 불편했어요. 하고 지금도 딱히 하고 있는데 너무 불편해서 다른 방식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방문을 하셔서 보게 되면 따서 오시는 분들이 거진 없었어요. 대부분 다 스킬 닦기라고 해서 스킬 방식으로 해가지고 머리를 붙이고 이게 마치 닦기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제 개인적으로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스킬 닦기라고 하면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작업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왜? 코바늘 가지고 들어가서 매듭 형태로 걸어주는 방식을 스킬 닦기라고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뭐 저희는 이러이런 방식을 씁니다. 닦기라는 거는 뭐 예를 들면 정말 가모와 인모를 갖다가 어떤 이물질이나 어떤 그런 기구적인 걸 쓰는 게 아니고 사람 손으로 순수하게 따서 머리를 붙이는 방식입니다라고 먼저 알려주시면 되는데,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여쭤봤어요, 고객님들한테. 이거 전에 혹시 그쪽에서 닦기라고 하던가요? 네, 닦기라고 해서 붙였는데요. 그럼 상담을 하실 때 그런 얘기 안 하셨나? 아니요, 저희는 그런 상담을 안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오신 고객님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상담을 하실 때 물론 그분들이 스킬 방식하고 링 붙임머리 방식 두 가지만 사용하는 곳들이 대부분 많았었는데 닦는 붙임머리 자체를 할 줄 모르는 분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객님들이 닦기를 찾다 보면은 이분이 정확하게 스킬 닦기를 찾는 건지 아니면 뭐 수제 닦기를 찾는 건지를 먼저 좀 여쭤보시고 그 다음에 작업이 진행을 하셨어야 되는데, 보통 그냥 자기네가 하고 있는 방식이 뭐 스킬 닦기가 닦기라고 알고 계신 선생님들도 계실 것이고, 그게 그냥 스킬 방식이고 수제 닦기하고는 다른 방식인 걸 알면서 고객님한테 거짓말을 하고 그냥 스킬 매듭 가지고 스킬 뭐 닦는 붙임머리라고 거짓말을 하고 하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이 부분은 제가 언급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고객님들이 먼저 아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먼저 아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붙임머리에는 뭐 그 딱히 스킬, 그 다음에 링 붙임머리, 실리콘 계열 방식 그 외에도 뭐 요즘에는 뭐 기구적인 걸 가지고 쓰는 분들도 있는데, 뭐 기구를 가지고 잘 붙였을 경우도 괜찮지만 여기에도 약간 함정적인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번 좀 언급해서 그런 부분들을 풀어 나가는 걸로 하고요. 붙임머리 종류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국내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거는 뭐 순서를 정해라라고 하면 제가 그 부분은 제가 드릴 말씀은 없고요. 일단 뭐 수제 닦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대신에 수제 닦기 같은 경우는 이제 스킬 닦기, 즉 스킬 매듭법에 비해서 작업이 좀 더 어렵습니다, 사실. 그리고 시술 시간도 좀 더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제 비용적인 부분이 좀 더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고객님들이 비용적인 부분 때문에 이제 뭐 스킬
닦기 쪽으로 이제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셨는데, 일단 닦는 방식을 좀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뭐 스킬 같은 경우도 많이 하시고, 아직까지는 뭐 링 붙임 머리를 하고 오시는 분들도 사실은 뵀어요. 근데 제일 많이 하는 거는 보통 이제 스킬이라든가 스킬 매듭법, 그 다음에 뭐 수제 닦기 그 두 가지 많이 하고 계신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간간히 보시게 되면 이제 스티커, 그런 스킨 붙임 머리를 하고 오시는 분들도 종종 계셨는데, 어떤 방식이 됐든 간에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그래서 붙임머리 방식에는 실리콘 계열 방식, 링 계열 방식, 그 다음에 스티커 계열 방식, 그리고 스킬 매듭 방식, 그리고 수제 닦기 방식, 그리고 기구적인 걸 이용해서 들어가는 방식들이 있는데, 붙임머리 이름은 뭐 상관이 없어요. 뭐 워낙 우리나라는 파마뿐만이 아니고 붙임머리 이름도 그 각자 매장들마다 명칭을 정해서 그 매장만에 마치 뭐 새로운 기술인 것처럼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실제 또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서 특허를 내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대부분이 이 안에서 움직인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스킬 매듭 방식 중에서도 보면 저희 나라에 특허가 어마어마하게 나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 다 특허를 하나씩 가지고 있대요. 그리고 닦기 붙임머리도 종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렇게 등급이 이제 뭐 분리가 돼 있기는 하지만, 그냥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전체적으로 닦는 방식 계열이 있고, 보통 이제 스킬 매듭 계열 방식이 있고, 이 두 가지를 가장 많이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뭐 좀 현명하게 선택을 하시고 결정을 하셔도 되고, 정확하게 대신에 만약에 스킬 매듭법이나 닦는 방식을 주로 찾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이 다음 영상에도 이제 그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해서 제가 다시 한번 좀 업로드를 하겠지만, 하실 때 꼭 물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손으로 닦는 수제 닦기를 주로 많이 쓰시는지, 뭐 아니면은 코바늘을 이용해서 하시는 스킬 매듭법을 메인으로 해서 쓰시는지 꼭 물어보시고, 실패 없는 붙임머리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시간 되시는 분들 구독, 그 다음에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